윤 대표님, 네. 지금 우리나라를 예.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네. 이 거들내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네. 그리고 김민석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 김민석이는 계엄령을 계속 괴담을 네. 지금 유포하고 있고, 네. 김민웅 이 촛불행동 대표는 탄핵을 아주 그렇죠. 장외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이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 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네. 이 두 개를 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 이 김민석과 김민웅 네. 두 형제인데 난형난제라는 말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형제죠. 예. 형제인데 이제 김민웅이가 촛불행동 대표가 김민석이 큰형입니다. 예. 예. 김민석은 이제 64년생. 그러니까 올해 60이죠. 예.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이 양반은 56년생. 예. 그러니까 뭐 한 68세 정도 되는 거죠. 이 괴담 형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있지도 않은 계엄령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계엄령 안 한다는 증거 대라고 하잖아요. 안 한다는 증거를 대래요. 예. 길 가는 사람 보고 너 도둑놈이자고 도둑놈 아닌 증거를 대래요. 윤석열 네. 대통령 같으면 계엄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아니 무슨 할 게 없는데 약속을 왜 옵니까? 그리고 또 김재원 의원이 김민석이가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계엄령 토론에 토론하자고 김재원이가 나오고 하자. 최고위원끼리 서로 맞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꼬리 내리고 겁이 있어요. 났잖아. 당신은 현역도 아니고 배지 금 배지도 안 달고 있고 나는 수석이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나라를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나라를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는 끊임없이 지금 계엄 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이가 이 문제를 아주 원래는 김용현 네. 경호처장이 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서부터 이걸 들고 나온 사람이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아니었습니까? 김병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네. 전대 기간이니까 네. 좀 표를 얻으려고 그랬나? 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불을 지핀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그렇죠. 처음 최고위원 할 때 8월 달에 네. 그때부터 이 정부가 북풍 조성 예.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 준비에 들어간 것 같다. 네. 이렇게 불을 지핀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령 하면은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영화 서울의 봄 정도 수준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만큼 조직화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누구든지 계엄령을 하는 순간 그 정권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그 서늘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김민석이가 이렇게 이 얘기를 네. 터뜨리고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재명이까지도 그 1일날 대표회담 네. 할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계엄령이 터지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못 하도록 현역 의원을 구금 체포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런 설이 있다 하고 또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김민석이가 그 계엄을 선포하면은 의원 체포 구금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까지도 구금한다더라. 이렇게 또 계속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괴담 정치를 하는 건데 진짜 못된 습관이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저런 정치인은 정말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엄령 한다는 근거도 없어요. 없어요. 무슨 제보가 있다는데 뭐, 그럼 제보자라도 예, 밝히든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래요. 예. 근데 충암고 출신이 뭐 국군 방첩사령관도 있고 뭐 대북 정보를 하는 777 사령관도 있고 해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는데 고등학교 선후배가 그렇게 계엄령 선포하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게 말이 되나요? 중앙고 네. 출신 별이 4명이라면서요. 네 한 명이- 사람은 뭐 공군이고 공군 소장이고 한 사람은 준장인데 육군 곧 전역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람은 이제 방첩사령관하고 777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은 충암파, 용현파,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파가 있어가지고 예.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요직 예. 이런 데를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하면서 예. 인사권을 장악해갖고 요직에다 다 배치해놨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거나 말거나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뭐 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뭐 김용현하고 또 가깝다. 그러니까 그 또 용연파라는 수도권에서 쿠데타 그 계엄령을 하는 손발이 될 거다 하는데 그건 군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예.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그렇죠. 거야. 군을 뭐 핫바지로 하느냐. 그럼요. 군인이 뭐 12 때도 그랬잖아요. 의식 있는 군인들은 말 안 듣잖아요. 저항하고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저항하잖아요. 지금은 그 군이 지금 출동하라면 하겠어요? 아 병사들이 핸드폰으로 금방 다 온 나라에 퍼뜨려 버릴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를 터트리는 김민석이나 김병조 이런 사람들 참 유치한 저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인들이죠. 정말 청소를 해야 천차는 그런 정치인들이죠. 거기에 올라탄 이재명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겠어요? 10월 달 늦으면 11월 달에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되면 뭐 오수원하고 제1야당 대표 더 해도 돼? 뭐 이런 여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자꾸 계엄령 같은 거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오면은 예.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지금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중 시위 소요가 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보고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경찰력으로는 못 막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걸 막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독도괴담 해갖고는 예. 안 먹히니까 지금 계엄괴담으로 계속 퍼뜨리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계엄령을 자꾸 떠들고 김민석 형인 김민웅이가 자꾸 촛불행동 대표하면서 지금도 촛불 집회 계속해요. 윤석열 탄핵으로. 매주 합니다. 네, 탄핵으로. 윤석열 네. 대통령 집권 전부터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 촛불 행동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매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또 탄핵 기금 5억을 모금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거의 뭐그 1,850만 원인가요? 뭐 약정이 지금 돼 있다는데 뭐 미미하죠. 지금은 전 국민들이 촛불을 이렇게 옛날에 국정농단 때처럼 우르르 나가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두 번은 안 속아요. 이제는 절대 가능성은 없고 또 2017년에 문재인이가 그 계엄 문건 뭐 김무성 내란 계엄 음모다 해서 뭐 그때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었잖아요. 나중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었죠. 해프닝이죠, 해프닝. 예. 근데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도 풍선 막 보내고 언제든지 무인기로 무슨 소롱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유사시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상황별로 다 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군대는 사실 군인이나 정보기관이 아니죠. 그런 걸 모든 거를 다 계엄으로 몰고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안보 준비를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마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김민웅 이 형제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 범죄인입니다. 범죄인.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몰이를 하고 있고 네. 계엄을 선포한다 해갖고 국민들을 지금 네. 격분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대규모 네. 지금 시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넘어뜨려야 자기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렇죠. 김정은이가 무슨 불장난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탄핵기금이 5억 모금한 것도 결국은 시위 때 그 쓰기 위해서 지금 모금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는 민노총이 네. 사실은 시위 자금을 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공개하라 해갖고 돈을 빼낼 수가 없대요. 민노총에서. 예. 그 노조 자금 다 공개하라 해갖고 그걸 철저히 그렇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내올 수가 없으니까 이 모금을 한다. 1심 나오면은 대규모 시위를 하려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죠. 지방에서 버스 예. 오고 그 사람들 그 버스 대절비하고 식사 대비 또 참석한 사람한테 뭐
뭐 수고비라도 좀 주고 그 돈이거든요, 다 돈. 예. 예. 그 돈을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촛불 집회 촛불 집회 때는 때 민노총 거의- 이쪽에서 돈을 거의 댔어요. 조직과 돈을 다 댄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는 회계 투명성 이런 면에서 민노총에서 함부로 돈을 못 쓰니까 이렇게 김민웅이, 김민석 형이 이런 모금에서 나선 건데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겠어요. 이런 골수 이 어떻게 보면 탄핵 주장자들이잖아요. 그 탄핵 기금 모금의 홍보대사가 임수경 아닙니까? 임수경. 저 북한 갔다 온 임수경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탄핵과 계엄이라는 이 괴담을 가지고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두 형제가 김민석, 김민웅입니다. 그렇죠. 이 김민웅이라는 사람도 경희대 뭐 미래문명연구원 교수라고 했는데 또 목사라고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머리는 그다음에 좋은 이제 것 같더라고요. 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박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사자 들어간 걸 했어요. 아, 다 박사도 사자. 하고 목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의 함세웅 신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기독교 함세영 신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액션을 하기는 네. 어려우니까 김민웅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미주 동아일보 기자도 했대요. 뭐 기자라고 하는데 동아일보 기자인데 한국에 있는 동아일보가 아니고 미주 동아일보. 예. 어떻게 보면 마을 신문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거기서 뭐 기자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옛날에 또 김민석은 그 젊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때 굉장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서고 네. 그랬는데 돈 먹어가지고 네, 그렇죠. 뇌물 때문에 10년간 이 피선거권이 박탈돼 갖고 낭인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때 뭐 정몽준한테도 왔다 갔다 한때는 하고 또 그랬죠. 그 국회의원 할 때는 네. 저 노무현에 있다 네. 정몽주로 가갖고 그래서 그때 생긴 이름이 민세 아닙니까? 민세, 김민세, 우리나라 철새 철새 줄여서 대명사인데 이 형제들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이 악영향 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엄령을 유포하고 하나는 촛불 행동하면서 계속 대통령 쫓아내려고 탄핵 집회를 맨날 해서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런 형제들이 참 보기도 안타깝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이는 거의 떨어질 것 같던데 그냥 영등포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말뚝만 박으면 다 됐어요. 문재인 그러니까요. 말뚝만 받으면 하다못해 양문석 같은 친구도 되고 저기 수원에 그 왜 위안 뭐 그 이대생 성상납 얘기한 뭐예요 그 이상한 거 김준혁. 교수. 예, 그런 사람도 다 됐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민석이는 그 네. 지역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네. 여의도고 네. 그가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여의도 사람들이 조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이 틀어졌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가지고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그냥 뒤집었어요. 네. 어. 참 안타깝습니다. 민심은 전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민심 전심이 아닙니다. 예, 민심은 그냥 민심이고 그거를 잘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심이 잘 삐지거든요. 예. 그걸 자꾸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민심 등 돌리는 걸 막지 못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문재인을 그렇게 씹던 네. 민주당의 이현주도 예. 또 문재인한테 가가지고는 또 방긋 웃으면서 참 정치인이라는 게 알 수가 그런 이현주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재명 품으로 가갖고 당선돼 갖고 지금 저러고 이 윤석열 공격에 또 선봉에 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신이나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거는 양심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국회의원 더 하는 게 목표니까 예.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정치적인 입지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저질 정치인들의 현 주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네.